안젤리나 졸리는 보통 아이들과는 달랐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울 때 그녀는 뱀을 키웠죠. 칼을 모으는 것이 취미였고 장의사나 흡혈귀가 되는 것이 장래 희망이었습니다. 졸리가 태어날 무렵 배우였던 아버지는 많은 여배우들과 바람을 피웠는데 지속적인 바람과 불륜으로 결국 부모님은 이혼하게 됩니다. 보이트는 졸리에게 애정이나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경제적인 지원조차 해주지 않았죠. 어머니 마셸리는 남편과 똑 닮은 졸리를 볼 때마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가 4살이 되었을 때 머리를 갈색으로 염색해버리고 말죠. 이후 졸리는 갈색 머리를 쭉 고수하고 있습니다. 7살이 된 졸리는 아버지와 함께 라스베가스의 도박사들이라는 영화에 처음으로 출연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아버지와 불륜을 일으킨 여배우 스테이시 피그렌 그리고 어머니도 함께 영화에 출연했다는 사실이었죠. 어린 졸리는 이런 상황을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우울증과 불면증이 생겼고 밥도 제대로 먹을 수 없었죠.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라고 느껴졌습니다. 학교 생활을 하면서 그녀의 방황은 더욱 심해지게 되는데요. 두꺼운 입술과 긴 팔다리 때문에 놀림을 받았고 3년간 집단 따돌림을 당했죠. 학폭과 아버지에 대한 증오심은 졸리를 점점 악마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칼을 몸에 지니고 다녔고 자해하며 평온을 찾는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했죠. 졸리는 삶의 근원을 계속 찾아 헤맸지만 왜 살아야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13살엔 자살 기도까지 하게 되죠. 결국 자퇴한 그녀는 학교에서 만난 남자친구와 충동적으로 성관계까지 갖게 되는데요. 어머니는 졸리와 남자친구를 집에서 동거하도록 시켰습니다. 그녀를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느꼈고 밖으로 나돌면 더 위험해질까 하는 우려 때문이었죠. 얼마 후 졸리는 학교로 다시 돌아갔지만 그 누구와도 유대감을 가질 수 없었고 극심한 우울증은 그녀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죠. 학생 시절 졸리는 돈을 벌기 위해 모델에도 지원했었는데 항상 검은 옷만 입고 다니는 왠지 모르게 싸한 분위기의 이 소녀를 그 누구도 섭외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어두워 보인다는 이유로 전부 거절당했죠. 이후 오빠의 학생 영화에서 간간히 단역으로 출연하다 1993년 저예산 영화 사이보그2에서 처음으로 데뷔하게 됩니다. 하지만 영화는 참패했고 계속되는 실패와 우울증으로 그녀는 본격적으로 막장 인생을 걷기 시작하죠. 19살 때부터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한 졸리는 헤로인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약을 접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여러 번의 자살 시도를 했고 자신을 죽이기 위한 청부 살인업자까지 고용했었죠. 그녀의 엽기적인 행동은 결혼 후에도 계속되는데요. 해커스라는 영화를 통해 조니 리 밀러를 만나 곧 결혼하게 되는데 식장에 가죽 바지와 밀러의 이름을 자신의 피로 새긴 흰색 티셔츠를 입고 나타나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었죠. 하지만 밀러와의 결혼 생활은 3년 만에 종지부를 찍었고 푸싱틴이란 영화에서 두 번째 남편 밥 쇼튼을 만나게 됩니다. 밥 쇼튼과는 만난 지 2달 만에 결혼하게 되는데 이번에도 서로의 피가 담긴 목걸이를 들고 식장에 들어가는 기괴한 의식을 치릅니다. 식을 올리기 3일 전에는 자살 충동에 휩싸여 정신병원에 수시로 입원하기도 했었죠.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러한 돌발성 행동들 때문에 그녀는 데뷔 초부터 헐리우드 이슈메이커로 자리 잡게 됩니다. 졸리는 마약에 찌든 채로 1998년 텔레비전 영화 지아에 캐스팅되게 됩니다. 전설적인 슈퍼모델 지아 카란지의 일생을 다룬 영화로 헤로인에 중독되면서 삶과 경력이 파괴되는 모델 지아 카란지 역이었는데요. 마약 중독자 삶을 살던 졸리의 실제 생활이 반영된 역할이었고 이 영화로 그녀는 골든글러브 여우주연상을 받게 되죠. 이듬해엔 정신병원에서 지내는 여성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처음 만나는 자유에 출연하게 되는데요. 이 영화는 대히트를 쳤고 그녀는 다시 한번 골든글러브 여우조연상과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졸리는 여전히 망가진 삶을 이어갔고 4차원적인 행동 역시 끝날 줄 몰랐죠. 2000년 아카데미 시상식장에서 오빠와 딥키스를 해 헐리우드를 또다시 발칵 뒤집어 놓습니다. 이제 그녀는 연일 기사거리를 제공하는 헐리우드 문제아로 낙인 찍히기에 이르죠. 그런데 졸리가 26살이 되던 해인 2001년 그녀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툼레이더 촬영으로 캄보디아에 간 졸리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충격적인 세상을 마주하게 된 것이었죠. 그녀는 전쟁으로 삶을 송두리째 잃은 사람들, 총탄으로 부모들을 잃은 아이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울증으로 허우적거리는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게 느껴졌죠. 졸리는 그곳에서 부모를 잃은 매덕스란 아이를 입양했고 그녀는 맹세합니다. 다시는 자신을 망가뜨리는 엄마가 되지 않겠다고 말이죠. 하지만 매덕스를 입양하는 과정은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먼저 툼레이더의 다정한 부녀 역으로 출연해 그곳에 있던 아버지 보이트의 극심한 반대가 있었죠. 졸리의 괴팍한 성격과 여러 기행을 일삼은 그간의 행적들로 인한 걱정 때문이었는데요. 보이트는 이후 토크쇼에 나와 졸리를 정신이상자로 모는 발언까지 할 정도로 매덕스 입양 문제로 그녀와 큰 마찰이 생기게 되죠. 졸리는 자신의 이름에서 아버지의 성 보이트를 빼버리기까지 합니다. 매덕스를 입양한 지 3개월 만에 남편 밥 쇼언튼과도 이혼했고 언론에서도 비난과 우려의 화살들이 빗발쳤죠. 하지만 매덕스는 졸리를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그녀는 캄보디아에서 맹세한 것처럼 술, 담배, 마약 등 몸에 해로운 것들은 모두 끊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잃은 아이들을 도우며 살기로 결심했죠. 캄보디아는 물론 세계 빈곤층을 돕는 다양한 자선활동을 했고 쓸모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졸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삶의 이유를 드디어 찾았던 것이죠. 그러자 그녀에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상처 역시 점점 아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정서적으로 안정적인 삶을 살게 되고 활력이 돌기 시작했죠. 과거와 전혀 다른 행보를 걸으며 새 사람이 된 졸리는 2005년 미스터 앤 미세스 스미스를 통해 브래드 피트를 만나게 되면서 더욱 안정감을 찾게 되는데요. 당시 제니퍼 애니스톤의 남편이었던 피트와의 불륜 관계로 비난의 목소리가 컸지만 이후 브란젤리나로까지 불리며 선행을 같이 할 수 있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게 되죠. 브래드 피트는 졸리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활력소 같은 존재가 되어주었습니다. 활발한 기부와 봉사활동 등을 함께 했고 에티오피아와 베트남에서 각각 자하라와 팍스도 입양하게 되죠. 이후 직접 낳은 샤일로, 비비안, 녹스 6 아이들을 키우며 따뜻하고 안정적인 관계로 접어들게 됩니다. 피트는 졸리의 아버지와의 문제와도 중재하며 그녀의 아픔을 풀어내려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녀의 아버지와의 관계도 호전이 되어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을 계기로 결국 화해하게 되죠. 이렇게 졸리가 심리적으로 안정적이고 건강한 시기에 그녀의 필모에 획을 그은 많은 작품들을 찍게 되는데요. 액션의 상식과 경계를 뛰어넘어 많은 화제가 되었던 원티드, 아들을 되찾기 위해 세상의 부패에 맞선 강인한 어머니의 모습으로 등장해 눈물과 감동을 선사해준 체인질링, 독보적인 액션 여전사로서의 비범한 아우라를 다시 보여준 솔트, 강력하고 매혹적인 마녀 역을 연기한 말레피센트 등 역대급 작품들을 남기며 헐리우드에서 가장 출연료가 높은 여배우로 절대적인 입지를 다지게 되죠. 그리고 직접 제작해 흥행에 대성공한 영화 언브로큰에선 그녀가 인생을 통해 처절하게 찾은 삶의 메시지를 담아내게 됩니다. 이 영화는 최연소 올림픽 국가대표 루이 잠페리니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작품인데요. 2차 세계대전으로 공군에 입대한 루이가 작전 수행 중 태평양에 추락해 47일간 사투를 벌이다 일본군에게 포로로 잡혀 2년 4개월간의 처참한 수용생활을 견뎌내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특히 일본군의 온갖 악행이 신랄하게 묘사되어
일본으로부터 크게 반발을 사기도 한 영화였는데요. 그들은 날조된 사실로 일본의 이미지를 훼손했다며 졸리를 한국의 사주를 받은 악마라고 불렀었죠. 하지만 이 영화는 고난 자체에 포커스를 맞춘 것이 아닌 고난을 맞이한 루이의 자세, 그리고 극한의 상황과 고통을 극복해 나가는 인간의 인내심과 강인한 의지를 그려낸 아름다운 메시지가 담긴 영화였습니다. 그녀가 방황하던 시절 꼭 필요했던 극복과 용기에 대한 메시지였던 것이죠. Thank you to the members of the Academy for this honor, to my hero, Louis Zamperini. She was very clear that nothing would mean anything if I didn't live a life of use to others. And I didn't know what that meant for a long time, but I will do as my mother asked, and I will do the best I can with this life to be of use. And if she were alive, she'd be very proud. So thank you.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졸리의 다소 충격적이었던 과거와 사생활을 비난하기도 하지만 쓸모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그녀의 선행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방탕한 배우에서 다른 사람에게 귀감이 되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이죠. Wind me up and watch me choke. He could build me with feathers and break me with smoke. Holds me till I can't breathe. 긴 영상 끝까지 같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아무비였습니다. Me